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의원들 간의 논의가 상당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투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비례연합정당이 함께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 협조가 가장 절실할 텐데요. 정의당 반대가 엄청 강력하죠.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정의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수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좀 갈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오늘 의총에서 네. 그러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왜요? 지난 2년간 이제 정치개혁을 하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다양한 이제 국민의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흔히 국민 닮은 국회 만들자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과감히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수십 년 된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민이 그것을 강력하게 응원했고 국민의 그 요구를 받들어서 정치권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국민을 믿어라. 그런데 사실 그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 정의당 너무 원칙적으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중심으로 놓으면요. 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네. 그것을 모든 선거의 결과물로 예단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사전에 재단해서 정치적 방침을 정한다?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요. 사실 윤수아 대표님께서도 초반에는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가 중간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좀 정의당도 고민하나 보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국위원회에서 일요일 날 네.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고 정리를 정확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 정의당에서는 또 오히려 당원들이 나 그럼 탈당한다. 네. 우리도 민주당처럼 그러면 당원 투표를 결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 전에서도 당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아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까지 우리가 갖다붙어 할 수는 없는 거였고요. 네.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전국위원회의 의결 기구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원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좀 보냈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의원단 상무위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요. 기본 가닥을 잡고 쭉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례정당 그러면 안 만들고 그러면 지난번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미래한국당이 전체 비례 47석 중에서 27석 정도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보 진영은 참패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민주당 구슬연구소에서 그 나온 한 예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여론 부분은 수차례 발표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여론 조사를 수치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성과로 전망을 하면서 한다면 네. 정말 그 한국 정치의 그 민심의 그 역동성은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여론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엎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실 건데 네. 오히려 민심의 역동성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공포감 조성이라 할까? 이런 것으로 자꾸 작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더라도 본인들 몫은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찬가지 결정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 혹은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민주당 어떤 입장을 선택할까요? 글쎄 제가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네. 그 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원칙을 지키냐, 실리를 택하냐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그 국민을 무시하고 가짜 정당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미래 한국당 또 통합당이 네. 권력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모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4+1 협의체가 이제 합심해서 위력을 발휘할 때 혹시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런 비례용 정당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 같은 거는 못 하셨었습니까? 실제 너무나 이제 비상식적인 정치 세력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비례 제도를 없애자고 했던 것이 다시 위장 정당으로서의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리를 취해보겠다라는 네.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네. 그것까지 다 미처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원래 가졌던 개혁을 막기 위해서 특히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저는 일련의 쭉 과정에 과도하게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같이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지금 여러 경우 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건 대단히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네. 사람들 얘기로는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이번 선거가 끝이다. 다음엔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네.
미래 한국당하고 뭐 통합당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죄송한데 그러한 것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 될 것이고 포기해야 됩니까? 정확히 정치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이러한 꼼수와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폭로하고 힘을 모아서 그 부분들을 돌파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 내에서도 비례정당을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거의 50%에 가깝고요. 네. 중도층에서는 더욱더 비례정당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정치적인 국민의 정서에 또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정의당은 한편으로는 전략적 분할 투표 같은 선거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례연합정당하고 상관없이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는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분할 투표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서 뭐 선거의 연대의 내용, 정책 연대가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위적인 측면에서의 분할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이번에 상황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저는 그 재난기본소득의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좀 집중하고 좀 선택적으로요. 거기에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에 우선적인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실행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였습니다.